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논문 작업을 하는 방법, 즉 논문 작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남이 쓴 논문을 읽거나 그 두 가지의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챗GPT를 이용해서 쓴 논문도 많고요. 챗GPT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올해 2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챗GPT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이 4,330개나 된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논문들도 많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자로 포함된 논문들도 뭐 제가 저번에 찾아봤을 때 한 67개, 뭐 지금은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챗GPT가 작년 11월 30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2월 달부터 이걸 갖다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논문이 쓰여진 걸로 보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뭐 21일 날, 얘는 1월 초에 논문이 이제 쓰여진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걸 갖다 씁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그 사람들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또 빠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유명한 글로벌 저널이죠. 국제 저널인데 여기에서 "저 챗GPT로는 좀 논문 쓰지 말아라. 그리고 저자로도 좀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논문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인제 이렇게 고생해서 인제 연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건데 그 뭐 텍스트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쓰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의미가 있을까? 그건 뭐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쪽 저널에서는 좀 이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네이처 쪽인가 그쪽에서는 인제 여기 보면 그 홀든 소프라는 그 이제 편집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하나를 기고를 했습니다. "챗GPT is fun. 챗GPT는 재밌지만 not an author.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저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에 녹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챗GPT를 사용하는 것은 포토샵 같은 이미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좀 이건 진짜 극단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챗GPT가 생성한 문장은 포토샵으로 조작한 이미지이다." 뭐 요런 뉘앙스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 뭐 서울대 H모 교수님, 황모 교수님께서 사이언스에 이제 발표한 2005 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논문이 사진이 좀 조작됐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영어권 사람인데 비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로 논문을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직접 한번 자신이 뭐 우리 다 이렇게 영어 공부 오래 했고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영어로 논문을 한번 써 보시고요. 부분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교정할 때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공유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2003 년에 쓴 논문의 애브스트랙트를 가져온 거고요. 이거를 챗GPT 프롬프트 창에다 넣고 아래 문장을 "미국인이 쓴 것처럼 교정해 줘."라고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쫙 교정을 해 줬는데 뭐 간단하게 위쪽에 있는 몇 개만 보면은요. 제가 each of which is dedicated t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with each q dedicated to 하면서 이게 쓸데없는 관계대명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inner 타임슬롯 하나에 여러 개의 셀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런 의도였는데 inner 타임슬롯 대신에 inner 싱글 타임슬롯이라고 해서 싱글을 이렇게 딱 넣어 줍니다. 예전에 저도 이거 영어 공부할 때 이게 하나의 타임슬롯 할 때 이렇게 싱글을 넣어 줘야 된다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꼽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한번 자신의 쓴 논문이 있다라면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쨌든 최대한 자기가 직접 논문을 쓰고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도움을 좀 제한적으로 좀 받으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논문을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뭐
뭐 논문 영어로 쓰는 것도 어렵지만 영어로 쓰여져 있는 논문을 읽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논문 하나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어떤 논문들은 여러 차례 읽어가면서 얘의 의도가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찾아냈던 적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걸 또 요약을 해서 볼 수 있다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영어 논문을 읽었는데 논문이 쓰레기야. 그럼 짜증나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그런 경우에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은 이제 논문을 거의 안 쓰고요. 뭐 책을 한 2년에 한 권 정도 쓰고 그다음에 뭐 기고글이나 뭐 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글들 쓸 때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외국에 영어로 돼 있는 그 신문 기사들을 많이 읽죠. 그때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 텍스트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챗GPT에다 카피해서 넣은 다음에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PDF로 돼 있는 것들은 요런 거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챗 PDF라는 걸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PDF 캔디를 쓰는 건데 먼저 얘부터 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그 동영상을 미리 떠놨는데요. 그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에 chatpdf.com을 입력한 다음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드랍 PDF here라는 그런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신이 그 번역하고 싶은, 요약하고 싶은 논문을 끌어다가 이제 딱 드랍을 시킵니다. 예, 이렇게 드랍을 시키면은 얘가 이거를 일단 올리겠죠. 예, 올린 다음에 아마 이제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벌써 다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마치 우리 챗GPT 쓰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Ask Any Question 창에다가 이거를 복붙을 합니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붙여넣고 이제 일종의 엔터키를 딱 눌러주면은 요거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아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요거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제 딥L이라는 요즘 번역 서비스 요거 많이 쓰시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글로 번역이 되겠죠. 요걸 읽어보시면 뭐 4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고 뭐 그렇다 하면서 요약된 내용들 이 딱 나옵니다. 이게 핵심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저기 질문이 있었었잖아요. 여기 좀 빨리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동영상을 미리 떠 놓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여기 질문도 있습니다. 여기 뭐야 그 스마트홈이 과거 10년에 어떻게 진화를 해 갔느냐 그런 이제 질문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겠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뭐 영어 못해도 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다시 딥L로 가서 이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뭐 몇 페이지에 요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지난 10년간의 뭐 스마트홈의 발전이 어떻게 돼 있다. 뭐 기존에는 파편화 상호 운용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발전하기 어려웠었는데 2023년 이후에는 이게 뭐 좀 잘 될 것 같다. 뭐 그런 요소가 갖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저거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면 그 내용이 있으면은 그 PDF 문서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서 답변을 줍니다. 하지만 그 PDF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PDF 파일 전체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거를 번역해서 읽거나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번역해서 읽으려면 그것도 또 많은 걸 읽어야 되니까 일단 텍스트로 번역을 한 다음에, 변환을 한 다음에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읽어도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읽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뭐 드랍 하는 거죠. 만약에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번역된 걸 뭐 이제 아까 디벨 같은 데다 넣어서 전체를 번역해서 보시면 되겠죠. 얘도 미리 이제 이거 이용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좀 떠놨는데요.
여기 이제 PDF 캔디라는 데 들어가면은요. 여기 파일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그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PDF 파일을 이제 찾아서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제 업로드하는 과정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한 다음에 텍스트를 변환을 시킵니다. 텍스트를 추출을 하는 거죠. 예,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전체 텍스트를 가져다가 여기 이제 챗GPT에다 넣고 번역을 하거나 요약을 하면 되는데 저는 해보니까 문장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서 잘라서 여기다 붙여넣기로 했고요. Summarize followings into 100 words. 그러니까 100단어로 아래 문장을 좀 요약을 해줘 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얘가 이제 이걸 100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도 번역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만큼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다음에 뭐 항상 아까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예, 답변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딥L에 넘어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요약을 굉장히 짧게 하다 보니까 텍스트 중심으로만 이제 요약문이 나왔는데 이걸 길게 하면은 뭐 주요 숫자라든지 어떤 뭐 결과물 같은 것들도 여기 이제 그 요약 문장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100단어로 했는데 뭐 500단어, 600단어 정도만 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챗GPT를 이용을 해서 뭐 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스터디할 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챗GPT를 이용을 해서 과제 기획서 혹은 기업에 계신 분들은 사업 기획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